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L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늘 영상으로 도움받는 59세 딸엄마입니다. 딸아이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부터 예단 예물도 없고 모든 과정도 둘이 알아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 이야기와 다르게 일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자고 했는데 사돈이 사업하신다고 큰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절차들도 사돈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당황스러웠지만 저희가 그냥 맞춰주었어요. 이번 명절에 저는 아이들에게 서로 추석 선물 같은 건 안 챙기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고집을 부려서 결국 저희 집에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알아보니 선물 가격도 5, 60만 원 되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피차 형편이 좋은 집도 아닌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처음엔 답례로 비슷한 선물을 준비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내키지가 않습니다. 사돈의 일방성에 지쳤고 불필요한 지출까지 해야 하니까요. 사위는 오히려 장모님께 부담드려서 미안하다고 하고 딸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사돈이 뭐라고 하셔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고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선물은 받으면 좋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특수한 상황이에요. 저도 명절 되면 여기저기서 선물이 들어와요. 근데 그냥 감사하게 받지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온 거라든지, 명절이면 원래 지인들에게 일괄 배송하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똑같이 상대방에게 돌려주지는 않아도 되는 암묵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맙게 받고 다른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주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돈 관계라는 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먼 관계인 것 같아요. 가장 아끼는 존재 둘이 만나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관계잖아요. 넓게 보면 가족이 된 거니까 잘 지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는 어려워요. 나한테 제일 민감한 부분을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조심스러운 관계인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게 문제지 주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 관계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이 관계에서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건 예전부터 다른 함의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안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바지 음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결혼 전에 여자 쪽에서 남자 집안으로 음식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한 번은 지인이 그 이바지 음식을 받는 걸 봤는데 그 양이나 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업체 사람들이 집안으로 줄줄이 들고 들어올 정도였는데 정말 끝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본능적으로 속에서 떠오른 단어가 이거였어요. 폭력적이다. 비싼 음식들인데 가족들이 며칠을 먹어도 못 먹을 양이에요. 냉장고에도 들어갈 만한 양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걸 보내신 분들은 원래 손이 크고 사돈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받는 분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과해도 너무 과하니까 그 선물이 일종의 경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 정도로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애야, 우리 애한테 잘해라,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걸 보고 저나 그 받은 지인분이 남의 호의에 대해서 너무 삐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남이면 오히려 감사하게 받을 수 있죠. 근데 사돈 관계는 그게 안 되는 관계거든요. 그 사이에서 오가는 연락이나 물건 같은 건 그 어떤 것도 무심하게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돈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평생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잘 지내는 거예요. 사연자님 사돈분이 그렇게 하시는 건 둘 중 하나인데요. 이런 특수 관계성을 이해 못하고 그냥 다 챙기려고 하는 성격이거나, 그게 아니면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면 좀 답답해도 이쪽에서 선 긋다 보면 점점 거리 정리가 될 거예요. 따님분 통해서 사돈끼리는 원래 서로 연락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인지시켜서 자녀분들이 교통정리 잘 하게 하면 돼요. 사돈분이 이런 성격 같다, 이런 거면 만약 제가 이런 경우라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니까 한 번만 주고받는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사돈분 선물 수준에 안 맞출 거예요.
더 낮은 금액대인데 뭔가 고르는데 신경 쓴 것 같은 선물 있거든요. 그런 거 해서 성의 표시만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 퍼주는 거 좋아하는 분이면 그냥 그 정도로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눈치가 있는 분이면 이거 다음부터는 주고받지 말자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자식들한테 다시 한번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의사표현 해두세요. 그리고 다음 명절부터는 그쪽에서 보내와도 그냥 받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사돈분이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분과 결혼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거예요. 이거 주고받는 게 굳어지면 명절마다 큰 스트레스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동체적 관계 중심이고 체면이 중요한 사회라서 선물 크기나 가격이 중요해요. 내가 이 무게만큼 너를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걸 선물하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선물이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그 마음의 크기가 선물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개개인의 인식 차이가 다 있다고 해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을 무시할 수 없어요. 반면에 북미 사람하고 결혼한 제 지인 중 하나는 한국에 오면 꼭 시어머니 드린다고 제주 감귤 초콜릿을 사는 거예요. 그거 한 상자에 10,000원 안팎일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뭔가 한국적이면서 비싼 거 추천해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드리면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발달한 문화권에서는 선물에 담긴 함의가 다르거든요.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이걸 샀어, 이런 의미가 물건 자체의 가치보다 더 커요.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경제적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돈으로 다른 사람한테 예속되고 싶지 않은 심리적 측면이 우리 문화권보다 더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비싼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빚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오히려 좀 정색하더라고요. 자기 자율성을 침해받는 느낌인 거죠. 일본에서도 선물 받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거기는 맥락이 좀 다르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피하고 또 관계에서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 받으면 반드시 딱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는 사람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선물을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게 금전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선물도 그냥 내가 주고 싶다고 막 퍼주는 것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려운 관계인 사돈 사이에서는 형식적인 선물 주고받는 거 그냥 안 하는 게 서로에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 건데요.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요. 사연자님이 기분이 상하신 이유가 이거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묵직한 선물을 한 걸 수도 있죠. 이럴 때 거기 맞춰서 똑같은 가격대 선물을 한다? 이건 별 의미 없어요. 거기서는 이쪽 의사 무시하고 먼저 선물 보낸 걸로 벌써 주도권을 확보한 거예요. 거기 똑같이 응하는 거는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선물 가격대가 같으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적게 줬다고 느껴요. 사람들이 선물을 고를 때 보통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걸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가격대인 다른 물건이 눈에 차기가 힘들죠. 지금 상황이면 사돈분이 받고서 흡족한 기분을 느끼려면 받으신 선물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고르셔야 할 거예요. 근데 사연자님은 지금 비슷한 가격대로 맞춰서 보내는 것도 돈 아깝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비슷한 선물로 맞출 의미는 없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사연자님이 초점을 맞추실 거는 사돈이 아니라 자식들 기분이에요. 따님과 사위분이 한 말들을 사연에서 보니까 둘 다 똑똑하고 경우 바른 젊은이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연자님이 솔직하게 그렇지만 배려를 담아서 자녀 부부를 대하시면 중간에서 알아서 잘 처신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일로 신혼부부가 싸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사연자님이 비슷한 수준의 선물을 무리해서 준비하고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선물을 보내고 그 짜증나는 기분을 따님한테 드러낸다? 그러면 그 부부 싸워요. 너네 엄마는 진짜 왜 그러시냐? 솔직히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냐? 장모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멘트까지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사연자님이 전을 여러 가지 부친 다음 예쁘게 포장해서 명절에 따님 부부 오면 이걸 쓱 내미는 거예요. 내가 사돈 드리려고 이러이러한 정성을 들여서 밤새도록 전을 부쳤다. 미흡하지만 사돈분 명절 동안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선물 문제로 너희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님 부부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셨구나. 먼저 부담스러운 선물 보내서 화나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성의 표시하려고 애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해받고 사돈이 어떻게 생각하건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돈 기분은 못 맞춰요. 만약 정말로 그 선물이 기선제압용이라면 맞대응은 정말 폭력적인 선물 공세여야 하는데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잖아요. 사돈 기분을 살필 게 아니라 따님하고 사위분 기분을 살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꼭 밤새서 전 부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예로 든 건 이런 정성이 든 건 돈으로 정량 환산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좋겠다 이런 거죠. 내 딸이 이래야 마음이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뭔가 자식들을 향해서 마음 표시를 하시라는 의미예요. 한번 이렇게 하시면 이번에 이 사달이 났으니까 다음 명절부터는 따님 부부가 미리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새삼스럽게 이것도 궁금한 게 사돈이 선물을 보내셨다는 게 배송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원래 사돈댁 주소를 서로 알고 지내나요? 자녀분이 중간에서 주소를 알려줬거나 직접 손에 들려보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자녀분들이 다음부터는 알아서 차단할 수도 있는 거죠. 잊지 마셔야 하는 게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은 부부거든요. 나머지 관계는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맡기는 게 나아요. 여기서 양쪽 부모님이 어떤 형태든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면 분란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번 일도 상대방 부모님이 개입해서 생긴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부드럽게 이 악순환을 끊으시면 좋겠어요. 명절에 사돈 간 선물 주고받는 게 굳어진 집안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이라서 주고받는 명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성의 표시만 하시고 딱 선 그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나이 들수록 선물을 주고받거나 호의를 주고받는 일에 집착하는 게 참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명확해요. 이게 연결의 의미니까 우리 앞으로도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 할 일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적인 관계에서는 너무 정성을 들이고 너무 돈을 들이고 이런 게 점점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공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알겠거든요. 상대방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걸 마음으로라도 갚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할 때 너무 사람들한테 잘하는 분들, 사람들하고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나는 퍼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인간적인 매력이 없나 보다. 또는 역시 검은 머리 짐승한테 마음 주는 거 아니다. 주로 이런 멘트로 인간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한테 너무 잘하지 말라고 항상 말해요. 정성 좀 들이지 말라고. 나한테 보답을 하고 싶으면 그냥 만났을 때 재미있게 시간 보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게 진심이에요.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누구한테 뭔가 좋은 걸 준다는 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처음 알게 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경제적 독립성이 안 돼 있는 나이대에는 누가 주면 그냥 고마운 마음이 크죠. 근데 안정이 될수록 점점 받는 게 다 빚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걸 늦게 깨달을수록 미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성숙한 어른들이 어려운 주변 사람 도와주면서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걸 보게 되거든요.
주는 사람이 저자세로 뭔가를 줄 명분을 만들어주려고 막 애쓰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주고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게 맥락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결정되는 거라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원래 복잡해요. 근데 또 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라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야 해요.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해야만 느낄 수 있는 충족감은 느끼면서 의무감 때문에 태도 결정이 복잡해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숙성님들의 복잡한 마음에도 힌트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심리 에세이 마음을 가지러니 이 책이 마음 정리하는 걸 도와드릴 거예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